우리 여성 프로파일러 이주현 경사님의 스토리를 듣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추리소설을 좋아했습니다. 궤도 루팡, 셜록 홈즈가 나오는 소설 속에 빠져들어서 사건의 원인을 파헤쳐보기도 하고 범인을 추리하기도 했죠. 길을 걷다가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이 고양이는 차이치인 걸까? 아니면 뭔가를 잘못 먹은 걸까? 사체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나름대로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심리학에 그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실험하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 통계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도 진학했습니다. 대학원 공부가 끝나가던 어느 날 학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프로파일러를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그래, 바로 이거야. 저는 당장 시험에 응시했고 이듬해부터 경찰청 프로파일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프로파일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맡아서 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재작년 겨울에 있었던 노부부 살인 사건입니다. 충남 아산시 한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살해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그 사건은 즉시 수사 전담반이 편성되어 범인 색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은 노부부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소행일 거라는 판단하에 가족, 친척, 또 주변 지인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저희 쪽으로 사건 분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노부부의 집은 담벼락이 낮고 허술해서 아무나 침입하기 쉬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화재 감식 결과 범인은 노부부를 살해하고 나서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다음 날 다시 와서 불을 지르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통은 범죄자가 현장을 재방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은 거였죠. 이런 상황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저희는 노부부와 관계없는 동네 주민의 소행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라 수사 범위는 동네 전체로 확대가 되었고 결국 노부부 앞집에 살던 20대 청년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마터면 묻혀버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많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프로파일링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범인을 잡는 일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잡힌 범인을 인터뷰해서 피의자를 유형화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범죄자들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면 범인을 잡는 것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애초에 그런 흉악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겠죠. 하루빨리 프로파일링이 필요 없는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저는 실업자가 되겠지만요. 네. 아유, 네, 실업자가 되실래나? 아, 근데 컴퓨터를 전공하셨어요? 네. 오, 학부는. 학부는. 네. 지금 컴퓨터도 잘 하시겠네. 다 까먹어서 잘 못해요. 그 작업하고 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채용할 때는 네. 컴퓨터하고 심리학까지 했어? 그럼 프로파일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해서. 네. 그래서 심리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저는 전공했어요? 인지심리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다 보여요, 박사님? 심리학 전공하면 사람 마음이?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틀렸습니다. 네. 네. 그거 알면 제가 여기서 이 방송하겠어요? 점집 차려놓고 있죠? 네. 어쨌든 근데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근데 보통은 다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저희들하고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저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범죄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노부부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단서를 찾은 거예요? 사망 시점하고 분란 시점이 네, 다르고. 네. 또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들 수사를 했을 때 네. 전혀 나오는 게 없었고요. 네. 그리고 면식이라고 보기에도 좀 힘든 현장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게? 그걸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너무 그래요? 많아서. 예, 네. 힘들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처음부터 왜 다 설명을 앞집 해드려야 앞집에 사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빈정 상황 되게 뭐가 궁금해요. 있었나? 예. 돈을 노리고 했나? 예,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던 사람인데 네네. 그냥 얼마간의 돈이 필요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들어가서 하여튼 예. 네, 절도를 하고 음. 죽이고 근데 하루가 지나도 뭐 112도 안 오고 119도 안 오니까 이상해서 다음 날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서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나온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제 시골에 사시니까 뭐 가족도 그래요. 없고 네. 이웃이 방문하는 게 뜸했던 모양이죠. 네. 네. 근데 대개 보면 컴퓨터하고 인터넷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심한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가요? 네. 꼭 하여튼 네. 프로파일링은 모든 범죄 수사에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 하는 건 보통은 다 한다고 예.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주로 이제 투입되는 사건은 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절도든 강도든 강간이든 연쇄적일 때 저희가 투입돼서 연쇄적일 때 이제 범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투입이 되고 또는 좀 특이한 사건들 네. 뭐 살인을 하고 나서 네. 뭐 사체 일부를 어떻게 잘라갔다든지 좀 그런 특이한 유형의 사건들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 저 박사님한테 여쭤봐도 이건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그럼 범죄자들의 심리는 보통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도대체? 박사님. 아니 미루지 뭐, 마시고 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예. 우리 이주영 경사님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 심리. 범죄자들의 심리. 네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냐에 따라서 그쵸. 많이 달라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뭐 연쇄살인 같은 거. 연쇄살인일 경우는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이코패스틱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네. 이분들은 그냥 살인 자체를 진짜 즐기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는 나쁜 놈, 또 하나가 미친 놈.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 예. 근데 정말 안타까운 놈. 예. 우발적으로 네. 충동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놈이 이러는 많죠. 제가 분류하는 건 그래요. 제 심리학은. 예, 영화 제목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 혹시 있었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러로 일을 하면서 네. 그런 연쇄살인을 네네. 라는 사건을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이렇게 자주 있는 건 네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예, 그 여신도들만 연쇄적으로 살해했던 네. 교회? 예, 교회에 네. 다니는 사람. 왜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네. 그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몽골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교회 단체를 통해서 결혼을 한 거죠. 거기서 소개를 해줬구나. 네, 근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네. 망상 같은 게 있으니까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교회 단체에서는 네. 이 남자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네. 이 여자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범인은 교회 단체에서 내 부인을 죽인 숨기고 거다. 있다. 네,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은. 이제 복수라는 차원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여신도들만 상대로 예. 네, 살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네. 예, 근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 자, 이런 강력 범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강력 범죄를 네네. 보면요. 네. 우선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다 까발려져서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는 딱히 뭐 예. 아니 네. 뭐 우리 피해자가 비 오는 날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네. 범죄와 날씨 지금 네. 방송하고 왔는데 예. 그게 이제 통계가 또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9건 중에 한 건만 비가 왔고 네. 한 네. 건만 빨간 옷을 입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비 막 오는 부각되는 날을 거죠. 좋아하는데 사건이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네. 비 오는 날은 막걸리에 붙인 게 뭐 저 파전에 막걸리 알겠습니다. 그런 정서가 가야죠. 예, 벌써 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예.